신통과 관련해서 저번에도 계속 육신통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천안천이는 쉽게 되는 거고, 타심통은 이렇게 찍어오는 방식으로 그 사람의 어떠한 에너지를 찍어오는 방식으로, 그리고 무당들도 그런 방식을 써요. 근데 몰라, 계산을 진짜 잘하면 그런 썰이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걸 체험을 그것까지 못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어. 내년 이 시간에, 내년 오늘 이 시간에 네가 무슨 마음을 먹을 줄을 알 수 있대. 주장이야, 주장. 놀라지 마. 그냥 주장이야, 주장.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는 기록에만 나와. 기록에만 나와. 한 번도 못 만나봤고요. 한 번도 못 만나봤고요. 중국의 그 무협지나 이런 거 보면 막 사람들 막 날아다니고, 진짜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경공술 뭐 이런 거, 뭐 도사들 뭐 이런 거. 그거 이제 요즘 이종 격투기 선수한테 다 뒤지게 두드려 맞고 1라운드에 KO패 당하고 있고, 저도 그런데 혹해가지고 중국의 오학에 다 다니면서 그런 도사들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도 다니고 했는데 한 명도 없고요. 다 죽은 사람들만 대단한 사람이 있어.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이게 죽은 사람은 검증을 해볼 수가 없잖아. 옛날에 소림사 그거 있었는데 한 손가락으로 물고 넘어서기 하는 사람이 있대, 소림사에. 그래서 그 촬영하러 갔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 죽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두 손가락으로 하는 사람밖에 없대. 근데 두 손가락으로 물고 넘어서기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 그냥 딱 봐도. 하고 그걸 하라고 방송국 카메라를 뒤밀었는데,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는 두 손가락으로 한다 그래서 두 손가락으로 하고 이렇게 서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거 발을 대고 있더라고, 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벽을 박겠다고 밑에 지지대로만 이걸로. 그러니까 이걸로 균형 전체를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발을 옆에다. 그거는 굳이 소림사 아니어도 될 것 같은. 이런 약간 신심이 부족해서 그런가? 물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두 손으로도 물구나무를 못 쓰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데, 그게 나랑 비교하는 거 아니잖아. 뭐 아이유가 3단 고음을 해요. 나는 안 되지만 그게 이제 뭐 테너나 소프라 성악하는 애들은 아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내 생각. 걔네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사실 그걸 봤었거든요. 김건모가 한참 뜰 때 노래를 굉장히, 김건모도 잘 하잖아요. 근데 뭐 김건모가 노래를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수미랑 같이 공연을 하니까 그냥 처발리도마. 이게 성량 자체가 다른 거야. 저는 조수미보다 김건모가 더 좋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성악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걸리면 아이돌급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쪽 애들이 노래 잘하는 거하고 성악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체급이 다른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런 걸 생각해 보면, 야, 네가 그러면 이거 갖고 할 수 있느냐? 아닌데, 운동 잘하는 사람은 될 것 같은데, 그냥 내 혼자 생각. 그게 다예요. 그게 소림사, 그게 다야. 가보면 막 주먹 쥐고 이렇게 해갖고 막 뒤에 다리 잡고 막 이렇게 해서 운동해서 내려와, 계단을. 그래서 내가 옆에 지나가면서 그랬지. 야, 손 많이 아프겠다. 소림사 주변까지 치면 1년 매출이 1조래. 그리고 거기 무술학교가 한 2,000개 가까이 있다나 뭐 어쩐다나 뭐 그러더라고. 그 근처에. 소림사가 워낙 어떻게 보면 절 중에서는 네임밸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절 하면 소림사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 근데 가보면 약간 실망스럽죠. 왜? 생각보다 작아.
생각보다 작아. 그래서 이게 다야? 우리 어렸을 때 영화 보면 막 18통인진을 펼쳐라 막 이러면서 뭐가 막 나오고 막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런 나올 자리도 없어. 좁아. 좁아. 그래서 뭐 저 달마동에 가면 뭐 영험하다는 동안 또 갔더니 다리 아프고요.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딱 한 번 갔습니다. 한 번. 그리고 거기 바람이 잘 안 불더라. 더워. 산이 별로, 그게 숭산인데, 그래서 그런 여러 군데를 이렇게 제가 다녀봤는데 뭐 이렇게 용 빼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 그러니까 기록에만 나오는 거지 이게 뭘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몰라, 저는 제가 체험한 범주 안에서 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특수한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특수한 사람들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명마는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 튀어나간다. 속도를 낸다. 맞아서 가는 거는 명마가 아니래. 그렇게 했더니 과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말은 지능 상태로 봐서 맞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다. 그 판단을 미리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미리 반응하는 말도 유사일의 말을 다 따지면 있지도 않을까? 대부분은 아닌데 특수한 놈이니까 있지도 않을까? 개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저 새끼가 속에 사람인가? 싶은 놈이 있거든. 저게 표정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는데 약간 비우는 것 같고 에헤 이런 표정 짓는 경우도 있어. 저게 사람 좀 야루나 이게 뭐요?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특수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부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니고 제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그 단계까지 못 갔을 수도 있어. 그런데 전생 이야기를 해볼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숙명통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신통 중에서는 숙명통. 전생에 관련된 거는 전생을 자기가 보게 되잖아요. 명상 상태에서 보게 되잖아요. 느낌은 좀 다릅니다. 일반 천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보이는 그림하고는 달라요. 그건 진짜 빨리 나오거든요. 천안 천이는 명상법을 기본적인 거를 조금만 제대로 배우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하루에 15분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명상 시간을 하루에 15분을 한다고 했을 때 방법만 제대로 배우면 일주일 안에 넌 경험한다. 한두 번은 경험한다. 쉬워요. 유체이탈 일주일 안에 경험한다. 100%냐? 아니 100%는 아니고 한 80% 정도 가능하다. 한 80% 정도.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고등학교 때도 많이 가르쳐 봤. 그때부터 이런 짓을 좀 했었는데 다 돼요. 그리고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명상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배워야 된다.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약간 자기 컨트롤하는 것도 에너지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세 많으시면 감정 조절도 잘 안 되잖아.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거든. 잘 삐지고. 다 체력이 떨어져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컨트롤하기가 좀 에너지가 딸리는 거야. 미안한 얘긴데. 그래서 잘 울고, 그러면 이제 지금 오바했네. 큰 스님 아니고 그냥 일반 스님들이 법문할 때 신도들이 울면 감동해서 그런, 그냥 늙어서 그래. 늙어서 우는 거야. 네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정확하게 알잖아.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진짜 15분 투자로 열흘이에요. 쇠가 빠지게 해서 열흘이라는 뜻 절대 아니야. 15분 투자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거의 반드시 체험됩니다. 각각 80% 정도 확률이기 때문에 이 셋 다 아무것도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다음 생으로 다음 생에 봅시다. 이렇게 그럴 확률 거의 없습니다. 그럴 확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쉬워요.
그래서 제가 신통이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마치 외줄타기 하는 것 같다.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외줄타기. 줄타기 하는 사람 알죠? 이렇게 줄 위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불과 한 발자국만 옆으로 벗어나도 다른 세계 속으로 넘어가. 다른 공간 속으로 넘어가.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줄에서만 계속 다니기 때문에 그 줄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만 이렇게 각을 틀어주면 그러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요즘 명상들이 사이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릴렉스 쉬고 명상, 이런 거는 명상도 아니고 그게 무슨 놈 명상이야. 에너지를 끌어모아가지고 뭔가 안에서 작동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정신력을 끌어모아서 사는데 훨씬 도움이 되게 하든지. 우리는 그런 쪽이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행복하십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멍 때리는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놈 명상인지 나 이해도 못하겠다.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이게 생각보다 간단해. 그런데 전생을 보게 될 경우에는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한 생을 다 보는 것도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직전에 불과 1, 2분 사이에 한 생을 다 볼 겁니다. 다 볼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냥 돌아가시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사람 죽을 때 자꾸 팔 흔들고 옆에서 시끄럽게 하지 마라. 질질 짜면서 그러면 생각이 흐트러져. 자꾸 이게 이쪽으로 쏠리거든.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시간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하잖아. 그러니까 시계의 시간하고 내가 좋은 걸 할 때 시간, 뭐 영화 같은 거, 뭐 재밌는 거, 게임 같은 거 남자애들 하면 뭐 그거 잠깐 하면 몇 시간 금방 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요즘은 그런 거 경험하잖아.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재밌는 거 하나 하면 그냥 야 잘못하다가 날 샌다. 내가 이 나이에 나를 세야겠니? 근데 나를 샌다니까. 한번 꽂히면 연속으로 계속 보고 있잖아. 진짜 금방 가. 하나만 더 보고 자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눈이 퀭해가지고 이게 부엉인가요?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어. 그래서 물리적 시간하고 안에 내면에 흐르는 시간하고 다르고, 그리고 사람이 각성 상태가 되면 시간이 훨씬 느리게 가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해드렸는데 교통사고 당해보신 분은, 저도 교통사고를 몇 번 이렇게 접촉사고를 당해봤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차가 부딪힐 때 제가 참 많은 차를 타봤거든. 내가 좋은 차부터 그지 같은 차까지 진짜 많은 차를 타거든. 이유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차를 많이 타요. 종류를. 그럴 것 같지 않아? 면허가 있으면 내 차를 타는데 차가 없으니까 의도 타니까 이제 솔깃해가지고 타거든. 그러면 이제 그 접촉사고가 나면, 제가 면허가 없는 이유 얘기해 줬나? 나는 면허가 없는 이유가 멀미를 심하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운전 자체, 그리고 차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차 메이커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차가 어느 게 좋은 건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그런 쪽에 관심은 있는데 나는 관심 자체가 없어요, 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특별하지 않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면허가 없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그게 멀미 때문에 차 자체를 좀 꺼려요, 제가. 그래서 남의 차를 타도 저는 앞자리에 타. 그러니까 너는 왜 인삼을 자꾸 씻고 댕기냐? 그것도 사실은 멀미 때문에 생긴 버릇이거든. 인삼을 먹으면 멀미를 안 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밥 먹으면 멀미 안 한다 하는데 밥은 배가 불러. 해봐. 내가 다 해봤다 진짜. 지금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많이 개선됐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진짜 멀미를 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게 트라우마 비슷하게 있어서 차 자체를 싫어해. 그래서 일반 승용차나 이런 거는 앞에를 타서 그냥 버티는데, 지금도 버스를 잘 못 타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대중교통에서 버스 거의 못 탑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어. 뭐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고 그래서 맨 앞에 타고 있을 때 접촉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두어 번 있었는데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근데 사고가 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났는데 그거 1, 2초밖에 안 돼. 사고 난 사람들은 알 거야. 진짜 5만 가지 이게 전화를 해서 딴 사람한테 알려도 될 것 같고 뭐 안전벨트를 지금이라도 당겨서 멜 수 있나? 뭐 5만 생각들을 다 하던데 그게 각성 상태가 되면 느리게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이. 예. 그래서 제가 이게 훈련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전에 해드렸었는데 그 훈련으로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면 양궁 선수, 사격 선수, 야구 선수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는 날라오는 공에 실밥이 보인다더라. 그게 이제 회전하는 그 공에 실밥을 보고 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사격이나 양궁 선수들은 관역이 커진다더라. 그게 집중해서 우리랑 약간 다른 공간, 다른 시간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똑같은 걸 살고 있는데, 예, 똑같은 걸 살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직면하면 그 에너지가 가장 강력해져요. 그거 같이 큰 일이 어딨어. 인생에 있어서 그거 같이 큰 일이 어딨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좋아한다고 제가 전에 말씀 안 드렸나? 이게 시험 볼 때, 시험지 넘어갈 때 그때도 시간이 느리게 간다. 싹싹 하면서 느리게 가. 그 다음 100m 달리기에서 이렇게 딱 쪼고 있을 때 총 쏘기 직전에 그 시간 되게 느리게 간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순간이에요. 근데 그게 총소리가 몇 번 들리는 것 같아. 그런 느낌 못 받아보셨어요? 그게 시간이 느리게, 그게 각성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으니까 각성되는 거예요. 큰 사고 쳐가지고 부모님 앞에 서서 뒤지게 욕먹을 때 시간 느리게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은 슬로우 비디오로 움직이는 것 같은 게 있어요. 살아보면. 그리고 제가 높은 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높고 위험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때도 사람이 각성돼요. 천길랑 떨어지 같은데 이렇게 딱 서가지고 밑에 이렇게 싹 보고 있잖아. 그러면 진짜 찌릿찌릿하면서 시간 느리게 가. 의심나면 해봐. 떨어지면 나한테 얘기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대부분 다 좋아해요. 저는 그런 거 이렇게 약간 깨어나는 듯한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해. 사람들이 싫어해. 근데 명상하면 그런 식으로 각성이 되면서 시간이 느리게 가. 약간 느리게 가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때가 명상 잘 될 때예요. 그리고 명상이 잘 되면 또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냐면 화장실 안 간다. 호흡이 낮아지고 화장실 안 가. 그거는 집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재밌는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몇 시간 드라마 몇 시간 봐도 화장실 안 가. 근데 내가 얘기할 때는 1시간 만에 화장실을 가잖아.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신체가 내가 노후에서 늙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봐봐. 자기가 진짜 좋은 거 할 때는 화장실 안 가. 그리고 배 안 고파. 신체적인 것도 다 최저로다가 이렇게 쫙 낮춰지면서 깔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명상 같은 거 하는데 자꾸 화장실 가요. 저 자식 안 되는 놈이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 하면 진짜라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변화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 그냥 참는 거 아니야. 진짜 가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고 생각이 없다니까. 그리고 그거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화장실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해? 의지로 정신이 또 하사불성 오줌 줄기를 막겠다. 야 그거 쉽지 않아. 그거 쉽지 않아. 그래서 그렇다 치고 그런 식의 각성 상태들이 벌어지는데 전생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그 투시나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이렇게 외부게 보이는 거하고 달라요. 딱 보면 감정이입이 확 된다. 확 된다. 이거는 뭔 느낌이지?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간 흑백 TV 보다가 칼라 TV 봤을 때,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는 흑백 TV밖에 없었는데 80년대 말에 칼라 TV가 나왔어. 그게 이제 그때는 그 유리 안에서 이렇게 그 길에서 이렇게 전시하면서 텔레비들을 막 켜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라 TV를 우리가 칼라 TV 나오고 아마 1년 뒤인가 바로 칼라 TV를 샀을 거예요. 우리 집이 되게 빨리 샀는데 그때는 칼라 TV 방송도 몇 개 없었어. 방송 자체가 없었어. 그 칼라 TV를 사도 흑백 TV가 나와. 송출을 안 해주니까. 아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여러분들은 뭐 무성 영화부터 시작했지. TV 보려면 이장님 댁에 가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보고 만화방에서 보고 뭐 이러던 시절도 있었지. 여로 이런 거 연구 없다 이거. 심영래 연구가 아니고 그 여로의 연구가 떠오르면 이제 갈참이죠. 그 땜빵 아시죠? 기계충. 그래서 마치 흑백 TV 보다가 칼라 TV를 보면 그때 화질 뭐 거지 같았는데 굉장히 좀 딱 이렇게 다가오는 게 좀 다르죠. 근데 더 웃기는 건 우리 눈이 칼라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칼라인데 칼라 TV를 보고 놀래고 있어. 내가 그래서 그게 내가 중학교 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좀 웃긴다. 우리는 눈으로 계속 칼라를 보고 있었는데 내가 생맹도 아니고 그런데 왜 칼라 TV를 보고 칼라 TV라고 놀래고 있지? 평생 칼라를 봤는데. 놀랍지 않아? 중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나름 철학적이야. 나름 철학적이야. 이런 식의 행동, 그지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해서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지금은 이런 게 먹히는 시절이고 그때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공부나 하지. 뭔 이상한 쌉소리 이런 거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렇다 치고 그런 느낌을 딱 받아요. 그리고 그게 감정이입이 확 됩니다. 그러면 진짜냐? 글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검증해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죽을 때 제가 살해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게 더 강렬하게 머릿속에 남아있거든. 근데 문제는 그거를 어딘지 정확하게 그게 객관적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참고로 말씀드리면 레드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연령퇴행 그건 다 사기입니다. 그건 다 사기입니다. 그냥 그러려는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 만약에 연령퇴행이 사실적으로 가능하다면, 연령퇴행은 뭐냐면 당신이 지금 50살, 40살, 30살, 20살, 10살 그 다음에 전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전생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쓰는 거거든요. 레드선 이거 옛날에 유행했었잖아.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딱 얘기했잖아. 다 필요 없고 네가 뭐 왕녀였든지 뭐 무술이었든지 다 필요 없고 그 당시 쓰던 언어만 해라. 신라 시대 사람이면 네가 향가 한두 수만 해라. 그 당시 유행가 신나는 노래 이런 거 하나만 딱 하면 국문학이 바뀐다니까. 훈민정음 어떻게 발음했는지 초반에 몰라요 지금. 그냥 다 추정하는 거야. 원효 이름을 우리가 모른다니까. 원효 이름을? 원효는 창씨개명한 거잖아. 세부, 세복 이런 게 원효 이름이거든. 그 앞에 거예요. 그냥 한문으로 표기해서 원효야. 그러니까 이름을 몰라. 그런 거 몇 개만 딱 하면 가르쳐 주면 내가 경주 사람이에요. 그러면 왕궁 어디 있냐? 왕궁을 못 찾아 지금. 신라의 미스테리 왕궁을 못 찾아. 그냥 그 근처라고 가르쳐만 주면 찾을 수 있다니까. 우리는 고고학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학문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힌트만 주면. 정확해야 되느냐? 아니 정확하지 않아도 돼. 대충만 찍어. 우리가 찾을게. 그런 게 한 개도 안 나와. 그러니까 역사적인 건 안 나오고 맨 주관적인 거. 너무 슬퍼요. 뭐 어땠어요. 뭐 이런 얘기만,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들만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 모순이 또 뭐냐면,
옛날에 그 에드가 케이시 얘기 나올 때도 내가 그 어떻게 보면 그 에드가 케이시가 그런 쪽 쓸데없는 소리에 대마왕이거든. 거기에 또 우리 성철큰 스님께서 또 낙혀가지고 그 세인사 그 장경각에서 그런 거를 또 뭐 윤회 뭐 전생 뭐 이런 책을 또 내고 번역서를 내고 했었지. 그게 다 사기입니다, 사실은. 그 책을 저도 그런 책을 또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읽었어요. 왜? 혹하거든, 처음 보면. 논리 모순이 있는 거야. 여기가 희한하게 결려. 그래서 에드가 케이시를 찾아갔더니 그 에드가 케이시가 이제 자면서 약간 반최면 상태가 돼서 그 사람의 전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전생에 옆구리가 창 같은 걸로 찔려가지고 죽었어. 그래서 그 상처가 그것 때문에 나한테 이유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야. 금생에서는 한 번도 여기에 해당하는 고통이 있을 만한 거리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가 아프고 병원에 가면 이유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전생에 네가 쑤셔서 찔려서 그래 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시키고 그거를 풀어주면 이게 낫는데, 썰들은 다 그런 거예요. 썰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럴듯하지. 그런데 그 역도 있어. 역은 뭐냐면 내가 쑤셨어. 내가 쑤심을 당한 게 아니고 내가 쑤셨어. 그래서 내가 아프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건 이율배반이 되는데? 그러니까 쑤셨을 때 내가 아플까? 쑤심을 당했을 때 아플까? 하나의 룰이 나와야 되는데 두 개의 룰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사기인데. 네가 나를 볼로 보는구나. 우리 같은 사람은 또 그거를 다 이렇게 약간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아마 최면요법이나 이런 것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해. 양방향의 얘기를 해. 이러면 이게 무슨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 이런 게 어딨어. 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다 사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새로운 거를 얘기한 경우가 있느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그런 얘기도 있어. 뭐 인도에서 어떤 애가 뭐 어린애가 다른 나라 말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 조사해 보면 별거 없고요. 그냥 주장만 있어. 별거 없어. 가보면 그닥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이렇게 객관적으로 뭔가 검증해 볼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런 거는 유사인식이 아닌가라고 봐요. 유사인식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소설이라든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어땠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좀 뭉쳐 있다가 그런 억압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약간 드러나는 방식들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레드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보면 다 지가 주인공이야. 한번 잘 들어봐. 쩌리로 나오는 경우는 없어. 나 쩌리예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어. 지가 다 어느 정도 비중 있는 배역의 주인공이야. 들어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근데 사실 인생에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보편적 우리 같은 사람들로 보면 쩌리가 압도적이거든. 우리 다 쩌리잖아. 그런데 왜 쩌리들은 없고 다 무슨 뭐 공주예요. 뭐 우리가 양반 누구 자녀예요. 뭐 어쩌고. 근데 조선시대에 그냥 땅 파다 죽은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냥 일반 평민으로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약간 노예 비슷하게 이렇게 하층민 생활을 하다가 죽고 제일 많아. 90% 이상이에요. 그런 사람은 한 놈이 안 나와. 나 별 볼 일 없이 그냥 살다가 뒤졌어요. 없어. 스토리가. 이럴 수 있나? 그래서 그런 거는 대부분 다 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봤을 때 검증을 할 수 있는, 제가 여러 개를 이렇게 보기는 봤는데 검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것이 진짜 사실이냐에 대한, 그리고 제 전생은 사실은 중국 사람이었는데 내가 중국말을 못해. 놀랍게도 너무 옛날 사람이어서 그랬나? 지금 중국말이 청나라 때 바뀌는 거거든. 그 이전 사람인가? 그래서 그 전생과 친연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거는 있어. 제가 유럽 사람이나 이런 인명이나 지명을 들으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잘 못 외워. 근데 중국 거라든지 이런 동아시아 거 있잖아요. 일본 거 잘 안 됩니다. 참고로 일본 거 잘 안 되고요. 동아시아라고 해봐야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안 돼. 들으면 거의 다 안다. 진짜 학습 능력 빠르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몰랐어. 나는 다른 사람도 다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철학과, 제가 철학이 전공이니까 철학과에는 진짜 별놈 다 있다. 별 참놈 다 있다. 그 동양 철학하는 놈도 있고, 불교 철학하는 놈도 있고, 유교 하는 놈도 있고, 도가 하는 놈도 있고, 서양 철학하는 놈, 칸트 하는 놈 있고, 헤겔 하는 놈 있고, 히랍 철학하는 놈 있고, 이게 폭이 엄청 넓어. 그러니까 다니엘 전공인데 폭이 너무 넓어. 보통은 영문학과 하면 다 영어를 하거든. 근데 우리는 서로 대화가 안 돼. 그리고 주 전공 언어가 달라요. 이게 주 전공 문자가 다르다니까. 동양 철학하는 놈은 한문을 하고, 서양 철학하는 놈은 영어하고 독일어 하고, 그다음에 보통 동양 철학하는 놈은 한문하고, 그다음에 일본어가 그렇게 넘어가요. 이게 제2외국어 이제 들어가면. 그래서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돼. 같은 과 학생인데 스펙트럼이 너무 커. 그래서 참 그게 좀 철학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여러 수업을 듣다 보면 그게 틀려. 우리는 이런 쪽은 졸다가도 공부 열심히 하는 애 이긴다. 내가 졸다가 이러고 딱 들으면 걔보다 빨라. 그런 건 있어. 그런 건 있어. 불교도 그래. 불교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동대 석사 다닐 때 모모 선생님이, 제가 원래 아침 수업을 안 들어요. 제가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9시 수업 안 들어 원래.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 9시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면 교실에 가서 좁니다. 제가 앉아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산만하게 주변을 쭉 보고 어떤 놈이 수업 잘 듣나? 이걸 계속 한 10분에 한 번씩 살펴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나 싫어해. 자거나 레이더야. 이게 무슨. 더 웃긴 거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스님 얘기해 보라고 이러잖아. 쇠가 빠지게 하는 놈보다 내가 잘한다. 이거 그런 거는 존재하나에 대한 생각은 일말은 좀 있는데, 그거를 객관화해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 무엇을 정당화하려면 개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반복적인 것들이 되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또는 당첨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산 로또가 당첨되지 않을 뿐이다. 과학과 유사과학의 차이는 뭐냐? 과학은 동일한 조건을 제시했을 때 한 7, 80%는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한 20, 30% 풀을 삶아먹고 암에서 나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왜 풀을 삶아먹지 않느냐? 그거는 20, 30%도 안 돼.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전생의 문제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 객관적으로 주장 말고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는 한 칼이 있느냐? 그게 없으면 주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개인 체험이야. 개인 체험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다. 나는 그 얘기를 하거든.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동일해. 그러니까 과거가 너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네 자신의 지금 현재가 너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 전생 이야기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끝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음 시간에 이 전생의 문제점, 전생의 문제점, 그리고 분명한 건 불교는 윤회를 벗어나는 거지 윤회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불교의 목적은 윤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는 사실이 아니라니까. 윤회는 허상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윤회를 부정하면 불교가 아니다. 미친놈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은 윤회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열반 얘기를 하는 거고 수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회할 거면 뭐하러 수행하냐? 바보 같은 놈들. 그래서 윤회는 불교의 필수 구조가 아니에요. 그게 불교가 동아시아로 넘어올 수 있었던 이유야. 힌두교는 윤회가 필수 구조예요. 그래서 힌두교는 인도 문화권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보편 종교가 될 수 있느냐, 특수 지역 종교로 남느냐의 큰 차이를 가르는 거예요. 오늘 이 정도 하고,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